안녕하세요. 애니어그램으로 돌아온 더덕 기피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어린 시절에 메시지도 했었고요. 또 두려움도 했었습니다. 각 유형별로 가지는 그런 참 무의식 속에 있는 두려움까지 훑어봤는데요. 그렇게 두려움이 생기다 보면은 그 두려움을 커버하려는 반대급부에 그쵸. 무언가가 있죠. 심리적 오거든요. 행동이들이 나오죠. 그쵸. 결핍이 욕망, 욕구. 그렇죠. 꿈으로 발현되잖아요. 그걸 긍정적으로 잘만 활용한다면은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맞아요. 이게 아들러 심리학에도 나오는 건데 부족함을 어떤 목표로 생각해서 그걸 긍정으로 나아가는 그 목표 지향적인 걸로 해석을 해줬거든요. 프로이트와 다르게. 네, 프로이트는 그 욕구를 가지고 너는 이렇게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고 뭐가 있고 거기에 너는 묶여 있어 이런 거를 해석해 줬다면 거기에서 머무르는 거 그건 나는 찬동하지 않아. 그 해석이 다야? 리비도가 다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했던 게 칼 융과 아들러거든요. 네. 항상 스승이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네. 거기에 갇혀 있는 게 있으면 제자들은 그걸 넘어서는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 정상적인 학문의 발전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심리학의 반열에 올려놓은 프로이트의 그 어떤 역할은 대단하죠. 맞아요. 그거는 정말 기립박수 쳐드릴 거고요. 맞아요. 그전에는 그 광인들 그러니까 정신적인 뭔가 힘든 분들이 있는 사람들을 정신병원에 모아놨는데 그게 뭔가 악귀가 들렸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맞아요. 뇌를 휘젓고 하는 그런 이상한 시술도 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프로이드의 역할도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학자들의 그 내리막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거에 꽤 맞추려고 모든 걸 그 이론에 맞아요. 다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똑같네요. 네. 어떤 내가 갖고 있는 타고난 성격 유형에 붙들리는 게 아니라 네. 그거를 디딤돌 사서 올라가야 되듯이 네. 마찬가지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똑같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쵸. 거기다 다 꽤 맞추면은 이 세상의 것들이 정말 괴이한 해석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많은 경우에 그런 일들이 생기죠. 네, 많은 경우는 각자 상상해 보도록 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부터 생긴 그 두려움으로부터 생긴 반작용. 그래서 그것을 각 유형이 가지는 욕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욕망, 욕구, 뭐 그런 것들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욕망이 끝까지 치달으면 어떻게 되나요? 욕망이 끝까지 치달으면? 네. 뭐 긍정적이면 이거 욕망이란 단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하신 건지 부정적으로 사용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긍정적이라면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지만 네. 부정적이라면 그거 잘못 가게 되면 사회 불만 뭔가 폭력, 범죄 이렇게도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욕망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죠. 그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일도 하고 사랑도 하고 맞아요. 네 그렇게 되는데 그 욕망이 적절한 선에서 다른 것과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게 끝까지 가면 끝까지 간 사람들의 예들이 뭐 마약을 한다거나 쾌락의 끝을 쫓는다던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사회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거 뭐 아전인수격으로 내 것만 잘 되게 하려고 노력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 유형에서 갖는 근본적인 욕망이 있으면 그 욕망이 어느 선에서 나를 발전시키는 거에서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갈 때 욕망의 왜곡이 있거든요. 그거를 각 유형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는 약간 해석을 좀 달리하고 싶은 건 네. 끝까지 가는 것을 억제하는 느낌보다는 네.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바이어스를 걸어주는 쪽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욕망에서 마찬가지로 1번, 9번, 8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1번 좋겠다. 맨날 매일 제일 앞에. 들으시는 분도 제일 앞에 나오잖아. 네. 7번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글쎄요. 럭키 세븐?
이거를 이제 이 책에는 그냥 1번부터 9번까지 차례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 차례대로 네. 읽어도 되는데 제가 그 필에 맞춰서 장형하고 감정형하고 사고형으로 이렇게 가는 이유가 7번은 지루한 걸 못 참거든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이거는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 이 7번들이 이거 제일 먼저 하면요. 다른 유형 하나도 공부 안 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수련도 하시고 다른 유형도 좀 느긋이 앉아서 한번 이해해 보시라. 이런 의미에서 제일 마지막에. 깊은 뜻이. 그냥 아무 말인 것 같은데. 아무 말이에요. 네네. 1번 같은 경우에는 초자, 내가 내 스스로 나를 감찰해서 완벽하고자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욕망은 비슷한 결이죠. 완전하고자 하는 욕망.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 완전한 것이 사회에 해를 끼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살짝 걱정되는 건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네. 여긴 사실 물음표 살짝 찍습니다. 그것이 욕망의 왜곡으로 갔을 때 문제입니다. 욕망까지는 괜찮아요. 욕망의 왜곡으로 끝까지 가면은 비판적인 완벽주의로 왜곡이 됩니다. 네, 이 비판은 그쵸.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죠. 내 기준이 너무 높은데 절대 기준인데 그것을 타인을 기준으로 생각해봐요. 마음에 안 들죠. 그리고 이것이 나한테 오면 진짜 현자 타임이 오는 거죠. 뭐지? 나는 늘 왜 이렇게 모자라지? 이게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인 완벽주의로 왜곡됐을 때 세상도 비판하고 내 자신도 비판해서 그것을 다 파괴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욕망의 왜곡이란 건 참 무서운 거죠. 네. 바이어스를 잘 걸어서 극단으로 치닫는다면 네. 예를 들어서 깊이 있게 학문을 한다든가 철학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지만 다른 철학자들이 마음에 들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바이어스를 잘 걸어야 된다는 게 정말 끝까지 가면 내 뜻, 내 의지만이 옳은 것은 아니야까지 가는 게 진정한 맞아요. 깨달음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내 욕망 중에 일부는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나만 완벽한 게 아니야라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완벽을 추구하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완벽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 자체를 정말 좋은 방향으로 몰고 가면 네. 정말 그렇구나라는 깨달음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씀 좀 동의해요. 왜냐하면 자기 기질을 완벽하게 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타고난 대로 살게 돼 있거든요. DNA 수술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나의 어떤 발전의 계기, 성장의 계기로 삼아서 그걸 그렇게 쭉 추구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완벽을 추구해. 그러면 나는 어떤 분야를 잡아서 그걸 완벽할 때까지 내가 한번 해보겠어.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완벽을 내려놓고 난 아무것도 안 하겠어 보다는 훨씬 좋은 그러니까요. 거죠. 그게 성장의 동력이니까. 근데 단지 그것을 가지고 타인을 재단하거나 내 자신을 재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은 쓰고 어느 부분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적절하게 하는 게 가야 된다. 네, 욕망의 왜곡에서 벗어나는 길이고요. 그렇다면 8번은 어떨까요? 8번은 내 경계선이 있고 거기를 넘어오는 게 두려우니까 왕 하고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망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내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마. 싸울 거야. 나는 싸울 준비가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죠. 그 욕망을 끝까지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배타적이 될 수도 있고 공격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걸 가지고 제가 아는 8번들은 자기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잘 지키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울타리를 넓히면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배타적이지 않게. 그럴 수 있겠네요. 이 세상을 다 품어서. 그렇지요. 세상 속에는 다 내 편이야 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텐데 이제 그게 여기서 보면 내 자신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그 자신의 범주가 8번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 진짜 나 하나, 오로지 나 하나, 가족도 내 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8번은 내 진짜 진성 가족, 내 와이프, 내 아이들은 내가 보호할 거야. 이게 딱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속한 어떤 무리,
딱 고기를 보호하겠다는 사람 요렇게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내 무리 안에서도 왠지 나의 권위에 뭔가 치고받고 올라오는 것 같으면 그걸 못 참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8번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망이 커지잖아요. 그 왜곡이 되면 끊임없이 싸워요. 그렇죠. 누군가하고 전투하죠. 싸우는 인생인 거죠. 1번은 제가 봤을 때는 칼싸움보다는 말싸움을 할 것 같고 왠지 8번은 몸으로 부딪힐 것 같은 느낌 많이 드네요. 몸으로도 충분히 부딪힐 수도 있는 아니면 권위로 내려찍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8번인 거죠. 그러니까 왜곡되지 않고 그걸 잘 쓴다면 아까 개피디님 말씀대로 진짜 내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무리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러네요. 그것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자꾸 불안한 거죠.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하게 되니까. 그걸 내려놔야 되겠네요. 네. 당신을 공격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맞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끊임없이 싸움으로 왜곡되는 건 막을 수 있는 거죠. 네. 9번은 이렇게. 자꾸 묻지 마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연결하고 싶어 하는데, 네. 그것이 이제 모두와 평화를 이루고 싶은 욕망인 거예요. 모두와 하나 되리라. 모두와 평화로우리라. 이런 욕망이 되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은 모두와 평화로운 게 사실 안 되잖아요. 뭘 하려고 그러면 갈등이 있을 것 같고 뭘 하려고 그러면 뭔가 이 사람이 불편해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고집스러운 태만으로 왜곡될 수 있어요. 안 하는 게 그 갈등을 최선일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갈등이 안 생기는 방법은 말을 안 하고 네. 행동을 안 하고 네. 하면 사실 갈등은 많이 줄죠. 네. 그런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속이 답답하겠어요. 적극적인 평화주의자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아니면 수동적인 평화주의자는 회피가 될 수 있으니 맞아요. 적극적인 평화주의자, 내가 예를 들어 정말 평화 대사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평화를 위해서 뛰어다닐 수도 있는데 네. 그럴 수 있으면 정말 네. 좋을 수 있는 분들이네요. 평화를 지키려면 공격도 받죠, 누군가한테. 맞아요. 네, 그거를 감수하면 되죠. 그렇죠. 평화를 위한 일시적인 혼란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이 필요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다 다른 유형들이 보면 쉬운 거예요. 맞아. 그 유형은 그게 너무 힘들어. 저 무의식 속의 두려움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거를 이렇게 쉽게 저희가 얘기하지만 그분들한테는 너무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건 내 생명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사실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깨닫는 그 현자 타임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9번까지는 그랬고요. 장형들의 유형이고요. 2번, 3번, 4번 가슴형들의 유형은 어떤 욕망과 욕망의 왜곡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커요. 그래서 타인한테 다가가고 내가 사랑을 주는 거예요. 받고 싶어서. 근데 이것이 너무너무 막 극도로 가면은 나는 이 사람한테 꼭 사랑을 받아야 돼. 이 사람한테도 꼭 받아야 돼. 꼭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이 커서 무너질 것 같아. 아니면 네. 세상에 대한 분노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를 극도로 간 거를 소재로 한 영화가 있어요. 오. 미저리.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하려면 이 사람한테 내가 필요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들어뜨리죠. 그 조건을 다 할 수 있도록 내가 조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이 못 살게. 그게 부정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네.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줘요. 막 뭔가 먼저 가서 준비해주고, 먼저 가서 먹을 거 주고, 먼저 가서 뭐 해주고 해서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부모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의 필요를 먼저 스케줄 내가 먼저 다 짜주고 입시 전략 다 짜주고 내가 없으면 얘는 아무것도 못하는. 근데 그거를 그 아이를 망가뜨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사랑해서 나한테 너무 고마워 엄마가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를 듣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왜곡되더라. 그래서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내가 필요한 사람, 내가 없으면 안 되도록 그 사람을 만드는 이런 욕망의 왜곡으로 가는 거죠.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마더 테레사가 2번이라고 얘기하지 맞아요. 않았었나요? 네. 그럴 수도 있네요. 마더 테레사처럼 정말 봉사하는 쪽으로 가고 네. 그리고 보상은 물론
어쩔 수 없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쪽으로 가고 싶을 테니까 네. 그것이 모든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으로부터 또 언젠가는 올 수 있어라는 마음, 이 참 명상해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마더 테레사 그분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봉사에서 지금 우리는 그분을 너무 위대한 수녀님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 와중에 이간질과 모함이 너무 많았거든요. 또 그렇게 고아원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빵을 얻으러 다니면서 이제 막 다니면서 그걸 구해다 주고 이럴 때 그게 너의 무슨 뜻이 있지? 막 모함을 엄청 받았단 말이에요. 보통 2번은 거기서 무너지죠. 내가 이런 거를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끝까지 하셨단 말이죠. 참 옆에 있는 1번이랑 차이가 나네요. 내 뜻, 내 의지 때문이냐, 내 생각이 있어서냐. 이건 정말 내 안에 있는 본능 때문에 움직인 건데. 네네. 근데 그 본능은 굉장히 아름다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내 감정적인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그 내 내면의 아픈 부분을 바라봤을 때 이게 과연 진짜 뭐랄까 이게 진실인가? 그 감정이 정말 올바른 진실인가? 내가 인정 못 받으면 안 되는 건가? 그러지 않아도 되네. 이걸 깨달으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번이 이제 그렇게 되면 욕망의 왜곡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내 정체성, 난 독특하고 특별해야 되잖아요. 타인과 똑같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기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왜곡되면 어떻게 갈까요?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왜곡되면 글쎄요. 나한테만 없어지나요? 몰입하는 거예요. 내 속에 특별한 것만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고 싶어서 기행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기행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안 하는 행동. 네.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나는데 김정호 맞나요? 대동여지 맞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대동여지죠. 네, 맞죠. 네. 그 그리신 분 같은 사실 어찌 보면 기행일 수 있는데 그분이 그거라는 뜻은 아니고 네네. 그런 행동으로 무언가 인류 사회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지나쳤을 경우에는 특별한 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정말 파멸까지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김정호 그분이 4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모르는데 이거 약간 이게 고후의 인생의 궤적과도 살짝 맞닿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말 본질적으로 인류를 사랑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어떤 성격 때문에 기행도 저지르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가는 게 4번이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가치 있게 여겨지고자 하잖아요. 그 욕망이 이제 너무 커지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내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성공을 쫓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성공을 해버려요. 근데 그게 모든 조건을 내 맘대로 조작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성공을 쫓는 것으로 왜곡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사회가 굉장히 혼란해질 수 있거든요. 네, 3번이 이것만이 다가 아니구나를 알게 되면은 내가 가치 있게 되고자 노력을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무언가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는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넓고 길게 보는 연습이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욕망과 욕망의 왜곡에서 감정형까지 하고 마치도록 댓글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시간 남으시면 구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